한 주간 화제가 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과 독일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잠시 후 살펴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신규 LNG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면서 LNG 운반선의 강점을 가진 한국 조선사들이 직접적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 기대가 커지는 배경, 김지연 자문역과 짚어봅니다. 미국 내 전력기기 대규모 교체 수요를 국내 전력설비 기업들이 흡수하며 미국 전력망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지 이세종 자문역과 살펴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솔루션을 세워줄 주식이 궁금할 때 지금 시작합니다. 위기에 빠진 개인 투자자를 구원해줄 주식이 궁금할 때 자문역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지연, 이세종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조선업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조선산업에 그야말로 돛을 달아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조선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네, 이 프로그램은 이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를 위해서 이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이 4천억 원 규모의 이제 보증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 가동하는 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HD 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의 최대 2.4% 인하된 이 우대 금리로 이제 최대 3년까지 자금을 대출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협력업체에게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조선업 수출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이번 이제 보증 프로그램은 이제 국내 조선업 이제 수출에 속도를 이제 붙여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은 이제 배를 수주해도 돈이 이제 바로 들어오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협력업체들이 자금 부담을 좀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정부와 이 금융권이 같이 이제 보증을 서주면서 이 협력업체들이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는 먼저 이 협력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납기와 이제 품질이 좀 안정화되고 그 결과 이 대형 이 조선사들의 이제 수출 계약도 훨씬 더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됩니다. 결국 한국 조선업 전체의 이 수주 경쟁력과 실적 가시성이 같이 좀 올라가는 구조가 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 K조선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산업으로 좀 가기 위한 기반을 좀 깔아준 조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국내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온 거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조선소를 찾은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이번 온타리오주 장관의 방언과 국내 조선소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라기보다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안을 실제로 검증하는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CPSP의 예비 공급자를 독일의 TKMS와 한국의 하나오션으로 이제 압축한 상태인데요. 한국은 KSS-3급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캐나다 잠수함 독일 아니면 한국이 수주를 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국내 기업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내에 정비, 교육, 부품, 생태계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캐나다가 중시하는 주권적 유지보수 능력과 일자리 창출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간 플랫폼을 바탕으로 일정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뚜렷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독일 TKMS의 나토권 실적과 캐나다 내의 정치 여론 변수, 예산 및 일정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작전 요건과 세부 사양 협의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익성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종합하면 이번 방문은 캐나다가 한국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건 이제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네. 최종 결정까지는 정치, 외교, 변수 리스크가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CPSP 수주 기대를 단기 재료로 보기보다는 조선, 방산 산업의 구조적 성장 흐름 속에서 추가 업사이드 옵션으로 인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조선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수주를 성공하게 되면 이 조선사만 좋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이제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 특수 철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항과 이 전투 제어에 이제 필요한 뭐 AI와 전자 시스템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만 이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유지, 뭐 보수, 그리고 성능 업그레이드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배를 만드는 회사의 이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뭐 국내 철강, 뭐 전자, 방산, 이 나아가서 이 기자재 기업들까지 좀 같이 묶어서 이제 움직이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번에 만약에 이제 선정이 되기만 한다면 조선 수주 하나로 좀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여러 산업에서 좀 장기간 일감을 좀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대 이 60조 원 규모의 수주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저는 이 이슈는 뭐 조선 섹터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주가의 주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조선업을 넘어서 여러 업종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조선업 관련한 더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LNG 운반선 발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LNG선 발주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연초부터 대형 계약들을 줄지어서 따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긍정적일까요? 네, 올해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 시장은 좀 뚜렷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네. 자, 클락슨 리서치는 2026년 LNG 운반선 발주를 약 115척으로 전망을 했고 GTT는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만으로도 최대 150척 수준의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의 70% 이상을 한국 조선소가 보유하고 있고 최근 발주에서도 고부가 LNG선은 사실상 한국 중심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중국 조선사들이 추격하고는 있지만 기술 신뢰도와 도크 여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자, 실제 연초부터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LNG소 운반선 대형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수주 흐름을 선점하고 있는데 자, 미국과 카타르를 중심으로 한 LNG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 도크를 먼저 확보하려는 쏠림 형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LNG 가격 변동, 또 일부 프로젝트 FID 지연, 그리고 고가 성과에 따른 수익성 관리가 이제 변수로 남아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과 실적을 감안할 땐 이번 LNG 발주 랠리는 단기 이벤트라기보다 한국 조선업에 이제 유리한 구조적 수요 국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미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최근 LNG 관련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미국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된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이제 LNG 프로젝트로 이제 발주 선박 수가 좀 증가를 좀 많이 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K조선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추진이 되는 LNG 프로젝트들은 이제 대부분 알래스카처럼 규모가 크고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은 이제 사업들입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LNG 운반선은 단순히 값싼 배가 아니라 안전성과 기술력이 좀 검증된 이제 선박이 좀 필요하죠. 여기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좀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은 중국 조선업을 좀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이제 동맹국 중심으로 발주를 좀 돌리려는 움직임이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 발주가 나온다고 하면 중국보다는 한국처럼 기술력이 이미 좀 검증된 K조선으로 좀 향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지고요. 네. 정리하면 이제 미국 LNG 프로젝트 확대는 물량 자체도 좀 늘어나고 그 물량이 한국 조선사로 좀 올 확률도 같이 좀 높아지는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중국이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의 기술력이 우월하기는 하지만 이 중국의 건조 역량이 계속해서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네. 중국 조선사의 LNG 운반선 진출은 분명 변수이긴 합니다. 당분간 국내 조선 3사의 수주의를 뒤흔들 수준의 뭐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평가이고요. 네. 자, 중국은 후동중화 등으로 중심으로 해서 LNG선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지만 주력 물량은 여전히 국책선, 중국계 선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LNG 운반선은 극저온 화물창 운항, 안정성 등 기술 난도가 매우 높은 선종인 만큼 글로벌 주요 선주들은 여전히 한국 조선소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로 보여지고요. 자, 후동중화를 제외한 다수 중국 조선소는 품질, 납기, 시운전 경험에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선주의 관리 감독 요구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결과적으로 중국의 약진은 중장기적으로 가격과 마진에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의 LNG선 발주 랠리 국면에서 한국 조선사의 물량을 본격적으로 잠식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술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한국 조선의 업의 이제 구조적 우위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황금 함대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독자적으로 만들기는 좀 힘들 텐데 마스가 프로젝트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는 결국 미국 방산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야에 힘을 주게 되면 결국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 해군이 얘기한 이 황금 함대 구상은 배를 더 만들고 더 빨리 확보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미 조선업이 지금 이 속도를 혼자서 감당하기 좀 어렵다라는 점이겠죠. 네. 그래서 이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력과 생산 경험이 이미 검증된 동맹국 조선소와 좀 손을 잡는 게 가장 좀 현실적인 선택이고 그 중심에는 당연하게도 이 한국 조선사가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해군력 확대를 좀 위해서 동맹국 조선 산업을 활용하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국 조선 수주로 좀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요. 즉 황금 함대 구상은 이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스가 프로젝트는 그걸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방산과 이 해군력 강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순간 이 K조선이 함께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군이 해군력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MRO 사업이 또 이 조선 산업에서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일단 미국 해군 MRO 시장에서는 현재 국내 조선업계 빅3인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H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진입해서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쌓고 있습니다. 네. 자, 세 회사 모두 미해군 함정 정비 협약인 MSRA 인증 기반으로 군수 지원함과 보조함 이제 그 MRO를 수행을 하면서 반복 수주가 가능한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단계 중에 있고요. 자, 이 과정에서 중소 지역 이제 협력사들도 함정 검사, 부품 교체, 도장, 시스템 정비 등 세부 공정을 맡아 동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 거제, 마산 등 중심으로 MRO 이제 클러스터를 형태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대형 조선사는 총괄과 핵심 공정을 담당하고 협력사는 인력과 기술을 공급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미국 해군 MRO 시장은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 마스카 등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한국 조선사들의 추가 수지는 여전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면은 국내 조선 빅3가 시장을 선점을 하고 중소협력사들과 함께 장기적인 MRO 사업 기반을 다져가는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MRO 시장 참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번 계약을 하고 또 신뢰를 얻으면 쭉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K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목걸이 이제 충분한 이 MRO 산업은 이 함정 MRO는 미 해군 승인 같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좀 다 충족을 해야 하고 네. 특히 이 군함이다 보니까 한번 맡기면 이제 바꾸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나옵니다. 이제 반대로 말하면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좀 돈을 버는 구조가 좀 나오는 시장이죠. 시장 규모도 이미 굉장히 좀 큽니다.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은 2024년 약 84조 원에서 2029년에는 이 92조 원 규모까지 좀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미국 시장만 따로 좀 떼어놓고 보면은 약 20조 원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앞서 얘기 드렸던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인데요.
이 두 나라는 이 패권 경쟁을 위해서 좀 경쟁을 좀 많이 좀 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군함 정비를 중국에 좀 맡긴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선택이고 결국 선택지는 이 동맹국 중에서 이 보안과 기술력을 동시에 이 갖춘 나라로 좀 좁혀지게 됩니다. 그 조건에 가장 잘 맞는 나라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죠. 그 이유는 이제 이미 상선과 특수선에서 이제 기술력이 좀 검증이 되었고, 조선 품질과 납기 그리고 이 보안 체계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좀 맞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MRO 시장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조선사의 성장으로 지금 직결되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선업 이슈들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조선업이 저방원으로 묶이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조선업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2026년 조선주 주가는 LNG 운반선, 이제 탱커 수주 랠리와 방산 미 해군, MRO 사업 확대를 배경으로 실적 호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자, 중국 조선사의 경쟁 심화와 글로벌 발주 둔화 우려로 변동성은 확대할 전망입니다. 자, 조선 3사는 이미 3년치에서 5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해서 실적 가시성이 좀 높은 상태이고요. LNG 인재선 발주 확대와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 캐나다, 이제 호주 잠수함 사업이 방산 모멘텀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는 2026년 신규 수주와 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조선 업황 사이클이 아직 꺾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자, 종목별로 보면 HD 현대중공업은 LNG선, 엔진, 군함 수출을 바탕으로 가장 강한 이익이 성장 기대가 돼서 토픽으로 꼽히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MRO와 이제 방산 잔고와 안정성은 높지만 단기 마진 부담으로 중립적 평가가 많고, 삼성중공업은 생산성 개선과 특수선 효과로 이익 체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분석입니다. 외국인 수급과 미국 국반 예상 확대 기조도 주가의 이제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네. 반면 글로벌 신조선 발주 둔화 가능성, 중국의 LNG선 가격 공세, 후판 인건비 상승은 주요 리스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고점 논란은 존재하긴 하지만 수주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 EPS 성장과 밸류에이션 확정 여력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평가가 우세하고요. 전략적으로는 단기 조정 시 분할 매수, 중장기적으로는 LNG 방산 MRO 축으로 구조적 성장 스토리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합리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관련한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주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김지연 자문역님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만나볼까요? 네, 탑3 종목은 이 한국화본입니다. 선정 이유는 이 회사는 이제 LNG선이 늘어나는 흐름에서 좀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이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이 LNG선을 만들 때 안에 들어가는 이 보냉계는 필수 부품이고, 한국화본은 이 분야에 이미 확실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LNG 프로젝트는 다시 좀 살아나고 있고, 미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이제 LNG선 발주도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화본은 이 흐름 속에서 이미 받아놓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매출이 이어질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과거에 수주한 이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로 좀 잡히는 구간이고, 환유 환경도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화본을 지금 시점에서 좀 신뢰도와 가시성이 모두 갖춘 기업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탑3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조선주 탑3는 한국화본이었습니다. 2위는 어떤 기업일까요? 네, 탑2 종목은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네. 이 기업은 지금 엔진 수요가 바뀌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일반 엔진 비중이 좀 높았다면 지금은 탱커, LNG 선에 들어가는 이 고사양 엔진 비중이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진은 이제 한번 납품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선박 수명 동안 이제 유지와 교체 수요가 좀 계속해서 좀 발생하는 구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선보다도 실적의 지속성이 훨씬 더 길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글로벌 환경과도 좀 맞아떨어집니다. 중동, 러시아 이슈로 탱커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LNG 운송도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진 발주가 좀 조선 발주보다 한 박자 늦게, 그리고 하지만 더 길게 나오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은 이 고부가 엔진 쪽으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고 그 결과 이미 실적과 수주 흐름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탑2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탑2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김지현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지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 단독 공개되는 탑1, 이 종목 힌트 먼저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조선 산업 안에서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핵심 구조물을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일반 선박이 아니라 LNG선, 특수선 중심으로 좀 매출이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선사가 배를 수주하면 뒤에서 이제 같이 일감이 따라오는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선업 사이클이 이어질수록 이 실적 가시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 기업을 탑1으로 좀 선정한 이유는 이 삼성중공업과 같은 흐름을 실제로 좀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기업은 선박에 들어가는 이 핵심 구조물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LNG선이나 FLNG처럼 고부가 선종에서 일감이 집중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뒤에서 같이 좀 물량이 붙는 위치에 있는 거죠. 조선업은 이제 고부하 선종 중심으로 좀 체질이 바뀌는 흐름에 있는 상황이고 삼성중공업의 수주 모멘텀도 이 흐름 안에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스가 프로젝트와도 같이 좀 봐야 하는데요. 이 기업은 이미 군함에 특화된 이제 크레인과 장비를 좀 개발을 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군함에도 공급한 레퍼런스를 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군함 건조나 이 MRO 시장이 커지는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굳이 이 삼성중공업이 아니라 이 기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대형주보다 주가 탄력성이 훨씬 더 높고요. LNG선 수요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흐름이 이어진다면 같이 좀 흐름을 타고 갈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탑1 이 마스터픽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후에 저희 주식이 궁금할 때 좀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이 탑셀 리포트와 함께 추후 브리핑 계속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현 자문역이 직접 픽한 마스터픽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니까요. 친구 추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